공감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뇌행복문화원 대표로 계시는 전병식 대표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병식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시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지금 좀 덜하시죠? 네. 네. 대표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좀 처음 뵙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저는 41년 경력의 교육자입니다. 교육 전문직으로서 10여 년을 교육청에서 근무했고 또 현장 교육자로서 30여 년간 학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뇌행복문화원의 대표이며 또 한국출판지도사협회 부회장, 또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강사이며 최근 인문학 공조 2권을 출간한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네, 지난 첫 시간에는 이제 영아기와 유아기의 그 아동들의 뇌 성장과 그 부모님의 역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식을 또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뇌 영역별로 학습 유형에 따른 이거 자녀 교육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기의 뇌 발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단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뇌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화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인간 뇌의 특별함, 알면 쉬워지는 자녀 교육. 아, 이렇게 네. 잡았는데요. 네. 박사님, 송아지는 네. 태어나면 1시간 만에 그렇죠. 어미소에 초유를 먹으러 가죠. 네. 네. 근데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그렇지 인간은 않죠.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네, 게 네, 네.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왜 이러냐면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이미 70%에서 80%까지 뇌를 성장하고 나오니까 아, 네. 네. 그 뒤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죠. 근데 인간은 20% 정도밖에 갖춰져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부모의 노력과 도움으로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나이별 뇌 발달과 뇌 기능 강화에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알고 그렇죠. 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아주 뉴런과 시냅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똑한 뇌 어떤 게 똑똑한 뇌인가요? 네. 네, 똑똑한 뇌는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는 학습을 통해 그 구조가 변화한다고 지난 시간에 네, 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학습과 경험에 의해 뉴런과 시냅스가 강하게 연결되면 정보는 더 오래 기억하게 되죠. 네. 또 반복적인 학습은 시냅스를 더 강화합니다. 결국 오래 기억하고 반복 학습에 시냅스가 강해지다 보면 소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부도 잘하고 책도 잘 보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똑똑한 뇌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녀에 대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학습 능력, 공부. 그렇죠. 네. 독서나 공부나 네. 모든 거에 만능이시기를 그렇죠. 만능이길 네.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뇌 영역별 그 학습 유형과 네. 자녀 교육 간의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뇌와 소뇌 그 특정 능력을 그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두엽, 두정엽 네.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자, 내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라고 점검해 보시고 네. 자녀의 성향에 따른 학습 유형을 알면 훨씬 더 그 아이가 학습에 효과가 네. 있겠죠. 네. 자녀의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대뇌 겉부분의 피질은 이 앞 이마부터 정수리 전까지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했고요. 네. 또 정수리 부분은 두정엽, 양쪽 측면을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뒤통수 있는 부분은 후두엽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두엽은 행동과 언어와 또 집행 기능, 또 사고를 관장하는데요. 이 전두엽이 발달한 학생을 우리가 논리적 언어적 학습자라고 합니다. 이 논리적 언어적 학습자의 경우는
언어나 단어로 정보를 습득하고 글쓰기나 토론, 독서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반면에 두정엽, 이 우리 대뇌 피질의 두정엽, 이 앞에는 감각과 뒤에는 운동으로 연결된 이 부분이 이제 두정엽인데요. 공간상의 신체 감각을 관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두정엽이 발달한 친구들은 또 운동 감각적 학습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글보다는 현장 체험, 학습 실험 등 또 몸으로 움직여서 활성화되는 유형을 좋아하고 잘하게 됩니다. 예, 네. 또 세 번째 이제 양쪽에 있는 그 축두엽. 측두엽은 네. 시각과 청각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그 기억과 또 학습 기분 안정 역할을 하는데 이 시각이 발달한 이 후두엽이 시각을 발달하게 한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브로카 영역과 또 의미를 이해하는 베로니카 영역 이 언어를 관장하는 것이 이 측두엽과 관계가 돼 있어서요. 청각적 언어적 학습자의 경우는 책보다는 영상이나 오디오북 그렇죠. 네. 또 소리를 통한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두엽은 우리 뒤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익혀지는 이 시각 청각 처리까지 관여가 됐고 또 이 기억이나 학습 또 기분 안정에도 관계가 돼 있는데요. 후두엽이 발달한 친구들은 시각적 학습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 인간은 이 네 가지 피질의 골고루 이제 영향을 골고루 받게 되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많이 쓰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네. 이 대뇌 피질의 네 가지 염 말고도 뒤쪽 아래에 소뇌가 있죠. 네. 소뇌는 운동 기능, 감각 이런 공간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뇌 역시 운동 감각적 네. 학습자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명한 축구 선수나 또 네. 체조 선수인 김연아 등은 소뇌와 또 두정엽의 운동 감각적 학습자에 속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발달하도록 기능을 그쪽으로 이제 활성화했겠죠. 그래서 다른 능력보다 남들보다 특출나게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 아까 말한 후디업 그 시각적 학습자의 경우는 도표나 그림이나 사진, 차트 이런 시각적인 활용해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무조건 책상에 앉아라, 네. 책을 읽어라, 또 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 있죠. 그래서 그렇죠. 내 자녀가 어떤 유형인지 무엇을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학습의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훨씬 자녀도 부담이 없고 네. 어머님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동기 뇌의 발달 특징과 그 부모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발달 과정은 또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게 특히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유아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동기 네.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기 아이들에게는 어떤 뇌 발달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가정에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아기에 이어서 아동기 이제 학령기라고도 하죠. 네. 7세부터 12세인데요. 이 시기는 논리적 사고와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뇌의 포도당 사용량이 성인의 2배에 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시기보다 시간이 좀 부족해도 이 초등 시기 학령기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지금 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불렀지만 저희가 어릴 때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의 교육만 받으면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가르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아동기 요 시기는 논리적 사고와 기억력의 발달로 점차 자기 조절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 또 고도의 사고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아기에 90% 뇌성장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세 정도에 6세 정도. 12세까지 뇌 발달의 100%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유아기에 조금 부족했어도 초등학교 시기에 이어서 자극과 경험을 많이 주거나 이제 이러면은 나중에 발달에도 이제 큰 미흡한 점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꼈는데요. 초등학교 시기를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충족을 못하다 보면
그 발달이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네. 12세가 뇌 발달 100% 이제 달성하는 이런 거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스캐먼 박사의 성장 곡선 속에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특히 더 중요한 게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예.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기술과 또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네, 많아집니다. 네, 네. 또 활기찬 운동은 뇌 기능의 최적화와 인지 기능의 향상을 줍니다. 그래서 소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엄친아는 누구의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그렇죠. 잘한대더라 네, 네. 이러는데요. 네.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또 활기차게 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 공부와 운동을 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이유는 신체가 건강한 아동은 전전두엽, 이 전두엽 중에서도 눈썹 요 부분, 이마 부분이 이제 네, 네. 전전두엽에 해당되는데요.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주의 통제를 관장하고 이 전전두엽과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탄탄하게 발달합니다. 수초가 많이 진행돼서요. 그러니까 똑똑하면서도 운동 잘하는 아이는 양쪽을 다 네. 달성하게 된다는 네.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등 2, 3학년에 읽기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읽기 이해력과 독서 습관은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바른 독서 습관이 필요한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도덕성 발달과 또 집단의 소속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의 일방적인 판단보다 학생과 소통해서 논의해서 결정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타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망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초등 저학년 때는 반장 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는 학급당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면 30명이 넘으면 한 20명가량이 반장이겠다고 이제 나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조망 기술을 갖는 고학년이 될수록 반장을 하려는 친구들이 줄게 줄죠. 됩니다. 네. 객관적 판단도 하고요. 자,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또 실행 기능이 발달하는데요. 요 아동기에 강조할 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 훈련, 네. 그다음에 협동학습, 독서 습관, 규칙과 일관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수학지능 훈련이라든가 또 퍼즐, 블록, 또 문제해결놀이, 수학적 게임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추리력, 또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겠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협동과제나 협동놀이로 사회적 기술의 발달 기회와 팀워크, 또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독서 후 토의 토론이나 또 사고의 폭을 넓혀서 인물의 감정의 이해, 또 글쓰기와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자기 통제력과 책임감 신장을 위한 또 학급이나 가정 내에 규칙의 설정, 또 일관성 있는 실천 들이기가 중요한데요. 커다란 목표와 큰 실행, 욕심 있는 실행보다 작은 것부터 네, 지킬 네. 수 있는 규칙 설정과 일관성 있는 실천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뭐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이제 아동기 다음을 청소년기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개발을 했어요. 연구한 게 뭐냐면 사춘기란 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독립하는 예, 이 독립하는 시기인데 이 독립 전쟁을 치를 정도로 이 시기가 독립 전쟁을 치르는 시기인데 어느 시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기에 13세부터 18세까지는 정말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네. 또 그런 청소년들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뇌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13세부터 18세까지 우리 청소년기라고 하는데요. 자아 정체성 형성과 또 비판적 사고의
발달하는 시기이죠. 그렇죠. 네. 내 전두엽과 또 다른 뇌부에 간 연결이 이제 강화되면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이제 빨라지는데요. 인지 발달이 빠른 단계이고 또 단기 기억이 증가하는데 자아 정체성 확립과 또 비판적 사고, 고차원적 사고 형성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네. 이 시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아들과 대화를 나눈 지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른다. 화난 것처럼 이렇게 다닌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 청소년기 뇌 발달에 이해가 이제 먼저 필요했던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뇌 발달 단계를 이해하시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심정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으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또 부모님들께서 대하기 어려운 시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 때는 대뇌피질에서 시냅스 가지치기가 계속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이성적인 뇌가 덜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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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많아지고 또 충동적이고 통찰력도 부족하고 위험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우리가 대뇌 피질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안에 구피질이라고 감정과 관계된 구조물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편도체, 아, 네. 또 시상하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와 해마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변형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부분들이 발달한 거에 비해 이 사고나 판단과 이성에 관련된 전두엽 발달이 늦은 거죠. 아, 네. 속도가. 그렇다 보니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기가 어렵고 분명히 다투고 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아주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도 필요한데요. 논리적이기보다는 이제 감정적으로 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부모로서의 권위는 이제 지키셔야 되는데 권위 있는 부모와 또 격려하는 교사가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네. 또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기 지나면서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시냅스 가지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탄탄해지면 그 이후에 아주 뇌력이 네. 짱짱하게 좋아지는 나이가 됩니다. 20세 이후에 25세부터 35세까지는 또 뇌력이 아주 강해져서 그때는 많은 공부에도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그렇죠. 아이들이 네. 다시 일어서게 되죠. 자, 이 시기에는 비판적 사고와 또 목표 설정과 자기주도 학습, 또 감정 조절 훈련, 또 친구 관계와 사회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논쟁, 토론, 대화, 또 비판적 사고와 자기 표현 능력, 신장 뭐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을 이제 많이 나열이 되게 됐는데요. 비판적 사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기도 되겠죠. 그렇죠.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도 돌아볼 수가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소년기의 비판적 사고 이거에 이제 탄탄히 발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또 하나 학습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여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형계 발달이 전두엽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 감정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 폭력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사안 사고도 많은데요. 자기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명상이나 심호흡,
또 신체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또 감정 조절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친구 관계와 사회성 신장을 위해 건강한 대인 관계 형성에 필요한 언어라든가 표정, 또 대화 기술 등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제가 이제 곁가지로 부원 설명을 드리면 제가 퇴직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1,500명이 넘는 이제 많은 네네.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폭력 사안이 크지 않은 사안들, 그리고 발생조차 적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저희는 체육 전담을 두면서 많은 신체 네. 활동을 시킵니다. 네, 네. 또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도 많이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학교 일과에 네. 많은 부분들을 움직임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맘먹고 연구를 한 건 아니나 저희가 학교 폭력 사례나 이런 것들 또 아이들끼리도 정서가 안정된 부분들 큰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거는 이러한 아이들이 분출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 네.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네네. 아이들의 감정을 해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뇌와 사회적 관계 역량은 또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요 마지막 부분은 네. 뇌를 알면 관계가 보인다라고 네,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신문 방송에서 많이들 나왔었을 텐데요. 직장인들이 이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보수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도 학교 폭력 등 또 친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면 이 뇌를 알고 관계 개선의 노력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사회적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네. 아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될 때 그 네. 연결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신경 물질 네, 전달하는. 전달도 네. 벌써 해주고. 배워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 네.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인 이 사회적 시냅스가 발달하면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 형성되는 뇌의 연결망이 상당히 탄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람들과의 대화, 협력, 감정을 나누며 소통할 때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고 이제 강화하게 되는데요.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뇌는 고립된 사람에 비해서 기억력이나 의사결정력이나 또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결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해서 뇌세포를 성장시키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네. 또 신뢰를 쌓으면서 공감하기를 잘 해준다면 우리는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뇌 건강을 완성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 어른들도 친구가 필요하죠. 네. 학생 못지않게 그 친구와의 긍정적인 대화는 사회적 유대감과 아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했던 옥시토신이 또 분비되죠. 네. 네. 이 친밀감과 이타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보다는 네. 남을 위한 이타심의 이제 생활을 또 하시게 되는데요. 네. 더불어 스트레스 감소와 신뢰감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좋은 관계의 유지로 뇌의 그 시냅스를 강화한다면 다른 이에게 에너지를 주는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가지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먼저 감정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인지 기능이 향상이 돼야 되고 뇌가소성이 증가하고 행복감이 증가하려면 이런
사회적 시냅스 작용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과 지지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감소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대화나 또 의견 등 또 소통과 또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키려면 인지 기능이 향상돼야 되는데요. 네. 이 인지 기능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사람과 사람 또 사람 인자가 혼자서 쓸 수 없고 이 인자의 한자도 곁들여서 이렇게 네, 도움을 네. 주는 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상황에서의 시냅스 형성 이것이 뇌가소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뇌란 참 재미있으면서도 궁금한 이 뇌는요. 자기가 좀 익숙한 거는 금방 실증을 냅니다. 네, 그래서 네. 새로운 것을 대하고 새로운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새로운 상황에서 시냅스 형성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시냅스가 활성화되면 뇌가소성이 증가돼서 젊고 탄탄한 뇌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의 경우는 노인인데도 노인 같지 않은 분들이 네, 네, 많다라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긍정적이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그 쾌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 네, 분비되는데요. 네. 이래서 도파민에 의한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아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네. 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대인 관계 능력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이 대인 관계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에 이 뇌 교육이 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